안녕하십니까. 최nom수의 노동과 정치 75번째 방송입니다. 제가 바로 앞의 74번째 방송에서 우파의 최종 목표가 자유사회 건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유사회란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죽을 수 있는 사회를 뜻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소명을 다하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과 저는 아주 유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타고난 가능성,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회가 되려면 그 자유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의 한계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자유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서로 간의 약속이 지켜지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진실이 가득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진실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자유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참으로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지금 시도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각종 규제에, 각종 금지 조항에 부닥칩니다. 김문수 지사가 저술한 나는 자유를 꿈꾼다 규제 감옥 경기도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만든 기본서 25권을 요약한 도서에 김문수 지사의 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뭔가 하려고 하면은 온갖 것이 법에 걸립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노동 분야만 보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규제와 형벌 조항에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려면 그런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될 조치가 필요한데요. 점진적인 개혁 가지고는 전 부족하다고, 어렵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유사회로 가기 위한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혁명, 이 방송에서는 자유혁명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유혁명의 단계는 두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신혁명의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제도혁명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정신혁명의 단계는 각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과연 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어떤 할 일을 스스로 찾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정신적 요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지식들, 정보들, 그리고 어떤 판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판단이겠죠. 무엇인가 사회 현상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판단이 과연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근거를 확인한 것에 의해서 만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한 자신만의 판단인지에 대해서 자신을 들여다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돌이켜 한번 봅시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탄핵돼야 한다, 뭐 탄핵하야 해야 된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촛불 시위에 가담한 사람도 많고 그런 마음을 또 먹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과연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이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냐 이거죠. 언론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거짓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더 쉬워진 판단이었다라고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판단들이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고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판단일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이제 근거를 확인하는 어떤 작업이 매우 필요하죠. 저는 뭐 노동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항상 저희 직원들에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법령의 근거가 뭐냐,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 해석이 뭔지, 판례가 뭔지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미리 판단을 먼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판단들도 사실은 이 근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과연 그 중에서 자기 스스로 옳다, 스스로 근거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우파가 읽어야 될 기본서 25권을 요약한 도서를 이번에 발간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25권의 책을 대해서 거의 뭐 내용을 다 파악하고 요약도 했습니다만, 책이란 것이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뉴턴이 한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 우주에 대해서 뭔가 알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냐, 바닷가 백사장에 그냥 조개 껍질 하나 정도 주어서 참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얘기이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심정을 같이 느낍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안다고 할 것인지,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어떤 지식의 세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달아가는 과정, 이것이 저는 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겸허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스스로 확인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그 근거를 확인하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신생명의 단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겸허한 자세 속에서 자신의 것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정신혁명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가능성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해야 될 일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보다 더 큰 것은 어떤 개인의 작은 범위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전체, 우리 국가 전체를 놓고 볼 때 뭔가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정신혁명의 단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제도혁명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정신혁명의 단계를 거치고 나서 참으로 나 자신이 무지하고 작고 왜소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 국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 뭔가 해야 할 길을 만약에 발견했다면 그 길로 향해서 자기 자신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다 보면은 수많은 이제 제도적 장벽에 부닥칩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간한 도서에 25권 안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스머 글루 외 한 분이 같이 공저를 한 책인데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국가, 민족을 번영하고 성공시키는 어떤 것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그 사회의 제도에 있다, 제도적 차이에 있다라고 그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들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만 착취적 사회와 포용적 사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어떤 그 기회를 박탈하는 착취적 사회에서는 결코 국가가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포용적 사회가 되어야,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그 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라는 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제도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제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법부터 시작한 각종 법령을 얘기합니다. 그런 법령들을 들여다보면은 참으로 수많은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 분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 분야에서 그냥 주어진 것을 뭐 따라하는 것 같으면은 그냥 뭐 따라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뭔가 어떤 자유로운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부닥치는 수많은 장벽들에 참으로 참 놀라울 것입니다. 놀랄 정도로 우리는 그런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법령 체계를 보면은 그야말로 각종 형법 조항들에 의해서 누더기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법령들을 국회의원들이 마음껏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자유사회로 가는 길에서 제도에서 뿌리채 그런 어떤 그 규제와 어떤 억압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뭐 과도한 주장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근본적인 방향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형법조항들을 모두 다 일단 없애자 이거죠. 모두 다. 노동법도 그렇고 각종 법령에 국가가 개입하는 형법조항을 싹 다 한번 없애보자 이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국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조항을 하나하나 다시 설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가 있겠죠. 첫째는 뭐 국방이 될 것이고 외교가 될 것이고 치안이 될 것입니다. 국방, 외교, 치안 이 세 가지 말고는 과연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분야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경쟁을 억압하는 어떤 독점의 출발, 그것은 또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자유가 마음껏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혁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법령을 뭐 부분적으로 손질해가 될 것이 아니고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각종 법령 속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악법적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제도 혁명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혁명, 첫 번째 단계 정신혁명, 두 번째 단계 제도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